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 EKC 2025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연구와 산업화의 징검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 다소 용어가 생소한데요. 이 대회는 말 그대로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신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0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첫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후 해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는데 올해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고요. 예. 오스트리아 한국과학기술인 협회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 내 8개 한국과학기술인 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유럽 내 한인 과학자 사회에서는 가장 큰 학술 대회입니다. 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연구와 산업의 징검다리, 쉽게 말해서 연구 성과의 산업화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됐나요? 이 대회가 열린 장소가 오스트리아잖아요. 이 네. 오스트리아면은 모차르트 등 클래식 음악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오스트리아는 노벨상 수상자만 20명 넘게 배출한 기초 연구 분야 강국인데요. 예.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이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은 이 탄탄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을 사회의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하나 성사시켜서 최소한 6년 이상은 기다려서 성과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단순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결과를 바라지 않고 최소한 5, 6년까지는 기다려주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죠. 과학기술의 어떤 뭐 스트라테지나 이런 거는 사실 100년이나 요즘 같은 100년이 너무 길지만 하여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런 바뀌니까 그런 연속성이 없지 않나. 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년을 기다려준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단기 연구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자들이 단기의 성과를 내야 또 다음 과제를 딸 수 있으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오스트리아의 인내하는 연구 문화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연구 성과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의견이 제시됐죠? 이 대회가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잖아요. 이 유럽은 네. 잘 알려졌다시피 그 기초과학의 역사가 200년이 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기초과학 역사를 길게 잡아야 50년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을 하면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거든요. 예. 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성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과거 추격형에서 앞으로 이 선도형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국제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이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지난 19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의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할 때 유럽에서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대회는 유럽에서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어떤 의견들을 제시한 거죠? 이번 학술대회는 기초과학에서부터 뭐 화학공학, 전자공학, 뭐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세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의공학 분야에서는 이 개인 맞춤 의학으로 암치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의 한 발표자로 이명순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 임 교수는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체내 물질을 기반으로 한 최신 암 조기 진단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최신 암 조기 진단법 개발과 관련해서
임 교수는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임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메디칼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메디칼 닥터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초과학자나 저 같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교수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자와 공학자와 의사들이 같이 함께 팀을 이뤄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지식들을 알려고 하면 이제 과학자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을 공부하는 사람, 약학을 공부하는 사람, 심지어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 저같이 엔지니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약간 이런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나 기술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임 교수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여러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하는 이른바 다학지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